이제 걸렸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부모, 형제, 국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엄청 많이 해요. 왜 사람으로 태어나서 똑같은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고 똑같이 교육을 받았어도 어떤 애들은 성공하고 어떤 애들은 성공하지 못하는 부분은 결국 말 그대로 운명이에요, 운명. 똑같은 학년에서 60명을 모아놓고 똑같이 배워도 벌써 뭐예요? 상중하가 나눠지잖아. 그리고 상중하가 나눠지면서도 상중에서 상중하가 나눠지고 결국 보이지 않는 능력은 결국 타고난다고 보는 거지. 근데 그 타고난 부분들이 운에 의해서 흔들리거든. 그래서 우리가 운이 좋아야 된다는 부분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운명의 에너지의 계절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절의 논리를 보고 제가 오행을 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한 계절 속에서 자기 운명이 또 다르게 간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태어난 부분에 있어서 이 글자가 어떤 부분을 써먹고 가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또 바뀌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역설적으로 이 사람이 운이 나빴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 우리가 운명을 원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방향성을 잘 잡아서 제대로 흥한 케이스가 됐다. 그럼 이 사람은 팔자의 분을 잘 써먹었단 말이지. 그러나 역설적으로 또 내가 특정 다수의 사람을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맞이할 수 있는 내 그릇이 또 있잖아. 내가 모든 사람을 좋은 방향으로 안내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없거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좋은 방향으로 제시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말을 안 들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안 되는 거라니까. 그 변수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변수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시절 인연이다. 서로의 연분이 맞고 연이 닿아서 서로가 여기에 자리할 뿐이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팔자에서 사주팔자에서 태어난 연, 월, 일, 시 중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주인공이 되면서 사주의 연, 월, 시를 장관한다고 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태어난 일 자체가 오늘이 주인공이잖아. 오늘이 주인공인 내가 이 계절과 태어난 연과 태어난 이 앞으로 지나가는 시간을 내가 주인공으로서 써먹는 거라고. 그러면은 좋은 팔자, 나쁜 팔자는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살아봐야지. 자, 그것도 정답이야. 좋은 팔자, 나쁜 팔자를 아는 기준은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나는 거예요. 좋은 팔자, 나쁜 팔자를 만드는 것은 결국은 나란 말이야, 나 자신. 내가 지금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내 삶의 미래를 향해서 내가 에너지를 가지고 쓰고 나가느냐가 결국은 내 삶의 질과 내 삶의 행복과 내 삶의 불행을 서로가 지금 현 시점에서 내가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내 삶에서 이제 행복과 불행을 나누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결국 내가 이 시점에서 뭘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가아가느냐. 이게 결정 기준이 되는 거지. 행불행은 결국 그래서 자기 자신이 결정을 내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물으러 왔다. 당신이 지금 입장과 당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를 물어봤을 때 운명에서 드러나 있는 운은 딱 정해져 적용이 되어 있단 말이지. 그럼 상당히 어렵다. 그럼 지금 당신이 뭘 하고 있느냐?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논할 수 있지. 왜냐면은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부분을 팔자에 있는 글자와 중에서 쳐다보면은 이게 방향이 옳은지 아닌지를 알 수 있고 운이 나쁜지 좋은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현재의 삶을 살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앞 시간에 관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과 얘기와 그 사람과 이미지와 그 사람과의 느낌 자체가 현 시점에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란 말이지. 그것이 틀려져 있다고, 어지러워져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지금 당장의 모습에서는, 단시간의 모습에서는 운명에서 바꿔줄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거지. 그러면은 오늘이 내일이 되니까 오늘 같은 내일을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제가 첫 시간 말씀드렸죠. 운명이 바꿔지려면 최소한 10년을 고생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얘기라고. 하루하루의 노력으로 내가 10년을 가보면은 가는 과정 속에서 나는 벌써 고통 속에서 이겨내면서 나는 만들어져 간다니까. 그런 세월을 살아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 행불행을 논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역학적으로 코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행불행이고 쌍둥이고 쌍생하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운명적인 부분에서 하나의 큰 틀 속에서 있는 부분이지 성향이 서로 다르단 말이지. 쌍둥이지만 결국 쌍둥이라는 그 비슷한 모양의 닮은 껍데기만 달고 나왔지 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는 다른 놈이 들어와 있는 거야 벌써. 부모가 낳아서 내 자식을 키웠지만은 내가 배우고 듣고 경험한 부분을 얘들한테 교육을 시켜요. 그게 가풍으로서 이어지죠. 그거 교육을 받아가지고 애들이 이제 분산을 시켜 나간다고.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삶의 세계에 나와서 경험을 얻은 부분이 또 다른 자기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 자신이 억압된 삶을 가지고 살아왔던 지식을 가지고 그 밑에 있는 자식한테 가르쳐 주면 그 자식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방향으로 나가겠냐고.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우리의 모습과 상황이 미래의 우리를 만드는 거울이라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행복과 불행, 좋고 나쁨에 대한 부분은 이 시점에서 뭘 어떻게 이 사람이 생각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가느냐를 저는 많이 좀 따지는 스타일이에요. 당신의 생각이 뭔지는 먼저 물어본다고. 결국 그것이 인간은 아주 웃기게 만들어져 있다고. 인간은 지금 내가 몸은 이러지만 생각은 무한한 우주를 관찰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러면 유한한 몸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여는 것은 결국 생각이죠. 그 생각대로 미래의 내 모습이 근접해가 되어 있다니까. 근접해가 그 가까이 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람의 모양을 보면은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가 있다. 근데 그걸 가장 잘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직업이다, 직업. 직업. 어떤 직업이나 어떤 직종의 모양으로 가느냐가 이 사람의 팔자의 어떤 역량을 제대로 쓰느냐 안 쓰느냐가 딱 나오는 거지. 왜? 직업적인 부분은 우리가 24시간 기준으로 해서 15시간 이상을 여기에 쓴다니까. 15시간 이상 쓰니까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가정에 있는 시간은 잠자는 시간 빼놓고 대화하는 시간 2시간이 안 된다니까. 그러면 9시간 정도 기준으로 본다고. 우리 잠을 갖다가 6시간에서 8시간 자잖아요. 그러면 여기 집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15시간 안에 7시간까지 다 합치는 거예요. 보통 직장에서 10시간 기준 아니에요. 8시간 일하고 출퇴근 시간 2-3시간 하면 13시간, 기타 시간 보통 15시간 내외로 먹는다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 사람의 사고는 그 틀에서 규정되어 버린다고. 다른 질문 있어요? 네. 지금 관리지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네. 이게 그냥 무조건 안 되다 보니까 네.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네.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기본 같은데 네. 어떤 분은 나는 이게 인부터 시작해갖고요, 선생님. 네. 몸을 해갖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그 병호하고 일사가 간여지동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에서도 양음,
그리고 하에서도 양 하면은 이게 4하고 5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간헐지동도 달라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해수하고 자수도 그건 바뀌고 설명해 드릴게요. 윤치도 그러면 달라져가지고 뭐 먹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맨 처음 배울 때 간지라는 걸 배운다고. 간지는 오행으로 보면 목화토금수로 나오죠. 근데 이제 처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토가 천간에는 무기토인데 지지로 내려가면 충미가 4개가 옴으로써 엇박자가 나죠. 그 엇박자가 나는 거라. 원칙적인 부분은 그거예요. 천간은, 양의 천간은, 양의 천간은 양의 지지를 갖는다. 그 원칙이라. 근데, 육신적으로 나눠질 때 사용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갑자일주인데, 사가 오면은, 이게 원래, 이게 뭐예요? 5가 있고 4가 있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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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뭐로 읽어요? 이거를 양인데 마이너스로 하죠. 이거는 음인데 플러스로 읽죠. 이걸 식신으로 읽잖아요. 이게 뭐예요? 상관으로 읽죠. 똑같은 거예요. 해하고 마찬가지라니까. 체용의 부분만 다르다. 체용의 부분만 다르다. 그거는 내가 뒤에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예. 체용의 부분만 다르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해가 왔으면은, 이거를 양으로 쓰면은, 임해가 돼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임자로 보죠. 해는 그죠? 이렇게 보잖아. 그래서 간지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간지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양간은, 그때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양간하고 음간은, 지지에 뭐가 오냐면은, 양간은, 인호술, 신자진만 붙어요. 음간은, 해명이, 사유축만 붙는다고, 밑에 지지가. 양간은 뭐예요? 음간은 뭐예요? 딱 규정이 돼버린다고. 다른 글자가 안 온다니까. 그죠? 그러면은, 원칙은 그렇게 쓰는데 사용을, 육신적인 사용, 육신이라는 것은 일간 기준으로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놓는데 그렇게 운용을 한다, 이렇게. 육신적인 부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그 뭐냐면은 일간 자체가 양간이 오느냐, 음간이 오느냐에 따라서 딱 규정이 돼버린 거야. 제한성이 와버린 거야, 제한성. 팔자에서 제한이 딱 돼버린다니까. 이 사람은 정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물질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냐고 딱 규정이 돼버리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분이 무술일주잖아. 그죠? 무자는 뭐예요? 양간이잖아. 술자, 인호술 계도죠. 그죠? 인호술은 화기잖아. 정신적인 모양으로 쓴다니까. 여자지만은 물질적인 요소보다는 정신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봐야 되고, 여자가 음간을 쓰면 물질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보는 거지. 그리고 이 글자 자체가 뭐예요? 무토잖아. 무토는 양의 극단점이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다라고 딱 규정 지어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라니까. 이 글자 하나 자체가 결국은 뭐냐면은 여기에 앞에 붙고 뒤에 붙고 하는 제한성 자체가 직업성으로 써버리고 이 규정이 되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하나 틀로서. 그래서 이 팔자에 규정된 틀을 보고
대운에서 어떤 글자가 들어왔느냐, 남자가 써먹는 글자가 왔느냐, 여자가 써먹는 글자가 왔느냐, 좋은 글자, 나쁜 글자가 딱 규정이 되죠. 그 팔자 안에서 강력한 글자 있잖아요. 이 글자가 딱 들어오면 일단 프로다. 프로의 글자가 딱 들어왔다. 이러면 이 사람은 남을 엇박하거나 아니면 내가 남의 생사권을 지을 수 있는 글자가 딱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직종 자체가 벌써 다르단 말이지. 규정이 딱 돼버린다고. 굳이 나눈다 하면 그런 식으로 나눠져요. 또 뭐 다른 궁금한 점? 예. 점도 함부로 빼면은 안 된다고. 점요? 점도 함부로 보도 안 되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거예요. 점이라는 것은 이게 점이죠. 그죠? 내가 전에 저번 시간에 설명했죠. 이게 뭐예요? 이게 동서남북이잖아. 동서남북에 깃대를 꼽아가 점이죠.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보는 거야. 그게 점이야. 그게 내 상황이 지금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내 지금 삶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딱 보는 것이 점이라니까. 그럼 점 자체가 뭐냐면, 이게 뭐냐요? 이게 얼굴로 보일 수 있죠? 네. 얼굴로 볼 수도 있잖아. 이 상황에서 이거 얼굴이라는 것은 뭐냐면, 얼굴 자체에서, 이 모양에서 얼굴에 점이 있다. 보기가 흉해야 되겠어요? 좋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럼 내 얼굴 자체에서 흉하다 싶으면은 점 자체가 필요가 없겠죠. 쉽게 얘기하면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지.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곳에 손댈 필요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영향이 없잖아요. 물론 뭐 안에 뭐 빼든 안 빼든 그거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점 자체가 남들이 봤을 때 흉하다 싶은 거는 빼는 거지. 근데 이거를 이제 관상적으로 봤을 때 좀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첫째 기준은 자기 기준이라니까. 내가 생각해서 모양이 나쁘다, 괜찮다. 자기가 자기 몸 더 잘 알거든. 가장 자기 자신이 더 잘 알잖아요. 내가 이걸, 나도 점 있잖아요, 여기, 저도. 이걸 내가 어릴 때, 이제 학교 다닐 때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들 칼로 이렇게 휘비고 했잖아요. 휘비고 빼고, 그 별짓 다 했죠. 근데 계속 나는 거야. 이건 없어지지 않는 점이야. 우리 남자들은 이 칼로 이렇게 휘비내고 이래요. 그럼 점 중에서도 그냥 이렇게 납작하게 있는 점이고 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점이 튀어나와 있는 점들이 조금 위험한 점들이지. 안 좋은 점. 그게 아니라 안에 그 뿌리가 깊잖아. 털이 이렇게 나와요. 예? 털이 귀에? 아니 이렇게 점에. 그런 점들은 좀 좋은 점들이지. 그게 좋은 점이에요? 저기요. 예. 아니 없었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마 중앙에 점 같은 게 이렇게 생겼는데 그건 미간의 점은 뭐 부처님도 아닌데 뺐지. 예. 입술점, 아래 입술, 윗 입술. 이제 우리가 여자 팔자에서 홍등가의 팔자가 있다. 홍등가. 그러니까 야류향이라고 해서 야래향이라 해서 밤에 불빛 펴놓고 있는 여자들은 보통 입술이 두툼하니 아랫입술이 선의 윤곽이 없고 두툼하고 비정상적으로 큰 여자들 이게 점이 있다고. 그러니까 윗입술은 상관이 없는데 밑에 입술이 있는 거는 점을 크게 나오거나 하는 경우에는 좀 빼는 게 낫지.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봤을 때 그 홍등가의 여자들은 손님을 어느 손님이든 이쁘게 웃으면서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윗입술은 상으로 보는 거고 아랫입술은 하로 보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점도 예. 얼마요? 예? 점도 얼마요? 아, 점도 없냐고? 먼저 나가면 아, 점도 먼저 나가지. 아니 이거 가족 3명이서 같은 비슷한 시기에 위에가 점들이 다 셋 다 생겼어요. 네, 위에 입술 위에 점이 셋 다 아유, 위가 제일 먼저 생기고 뽀뽀를 많이 했겠지, 뭐. 아 점도 얼마요? 그렇지. 선생님, 튀어나와 있는 점 같은 경우는 그뭐 건강상의 문제만 없다면 그냥 뽑든 안 뽑든 그건 상관없지. 근데 이제 얼굴로 봤을 때, 이제 보기 흉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점차적으로 한 번에 안 되면은 한 두 번, 세 번 하더라도 빼내는 게 좋죠. 그리고 아까 그 인중에서 턱이 말년이랑 관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보통 미적으로는 턱이 갸름하거나 좀 짧은 거를 또 그 예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그게 관상이랑 좀 제가 뭐라 했냐면은 조금 얇은 부분은 나이가 들면서 체중을 찌우라고 했잖아. 보완하라고. 살을 찌우면은 얇은 게 없어지죠. 근데 고개 넣는 게 더 예쁘잖아. 보기에는 이쁘죠. 보기하고 관상하고는 달라요. 보기에는 예뻐도 그 관상적으로는 그게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나이 들어서 뾰족한 건 보기에는 별로는 연세 그러면 좀 이제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말년이 안 좋다고 하는 연예인들 중에서 건장이는 잘 모르겠는데 뭐 말년이 좋은 사람도 별로 좀 드물죠. 그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일생 동안에 받는 복이 있죠. 연예인들은 그 한 번에 복을 다 받죠. 부와 명예를 한 번에 다 받고 한 번에 잃어버리는 거야. 세월 속에서 점점 잃어가는 거고, 일반 사람들은 부족하지만 조금씩 모아서 가다 보니까 말년이 좋아지는 거고, 연예인들은 말 그대로 빛이에요, 별이에요. 별이 가장 빛날 때 인간 사이에서 언제예요? 젊은 시기잖아. 젊은 시기에 가장 화려한 빛을 보여줌으로 상대를 기분 좋게 하고 화려하게 보여줌으로 거기에 반대급부로 많은 사랑을 받고 그 부분이 사라지면서 빛이 사라지면서 자기의 어떤 능력도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차등해서 조금씩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한 번에 많이 받아가지고 갈 것이냐. 그러니까 인간은 야 죽을 때 죽더라도 한 번에 받자. 한 번 안 오나? 그런다고. 근데 항상 순간은 영원하지가 않죠. 그 순간은 힘들고 순간 조금씩 우리가 읽어나가는 그런 재미는 있지만 순간이 참 고통스럽고 자기가 자신이 변화를 일으키면서 개척해 나가는 부분은 언제나 고통스러운 거죠. 그거를 이제 이겨내서 우리가 이제 말년의 행복을 찾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죠. 또 다른 질문 있어요? 네. 예. 저기 예. 뉴스에서 본 건데요. 예. 운전하고 가던 어떤 젊은 남자가 예. 반대편에서 날라오는 새 판에 맞아갖고 네. 튕겨서 맞아서 직사를 네. 했어요. 네. 그건 아시잖아요. 예. 근데 그건 정말 치밀하게 시점이 맞지 않으면 죽을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뭐 이렇게 뭐 운명 같은 거를 특별히 생각한 건 아닌데 죽는 거는 정해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운명적으로 적사, 참 이거 난해한 부분이죠. 이제 이걸 역학적으로 따지고 나가려고 하면은 운전사 그리고 그 죽은 사람 운전사가 죽었어요. 아니 이제 트럭 모는 사람 트럭하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하고 그러니까 이게 성룡차죠.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운명학적으로 사주팔자를 바라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상황에 있어서의 위치가 뭐냐면은 곡각이 진다든지 아니면은 그 순간의 어떤 도로 상황이라든지 교통 상황은
사실 인간이 규정 지을 수가 없거든. 근데 그거를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해결 안 되는 부분은 불측지변이라 그런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죽은 사람이 이것도 몇 살이었죠? 이 사람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30 전. 그렇죠. 보통 불특지사로 일찍 죽는 사람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떤 불을 한 번에 많이 받거나 했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불행하게 가족력에 의해서 죽어간다. 가족력에 의해서 살지 못하고 죽어가는 부분도 있거든.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해석의 능력으로서는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월호 같은 부분 또는 아니면은 이제 그 항공기가 떨어져가 죽는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운전자, 전체를 책임지는 운전자의 운명에 있어서의 그 사람이 사람을 생사를 들었다 놨다 하는 부분의 책임자가 그날 운에 따라서 가는 거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잘 날아가고 있는데 예? 밑에서 미사일을 쏴본다. 미사일을 쏴버리잖아요. 그럼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비행기를 모는 사람은 상관이 없잖아. 밑에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잖아. 그죠?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사에서 예측할 수 없는 불측지변에 대한 부분은 해결 능력이 없다. 물론 그거를 억지로 뭐 끼워 맞추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결국 이 개인의 운명보다도 국가 간의 운명의 세가 더 커버리잖아.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도 국가 간의 어떠한 그 대립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결국 어디에 속해 있어요? 민주주의에 속해 있고 북한 쪽 위쪽은 공산주의에 속해 있다고. 그 이데올로기의 틀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 큰 이데올로기 틀 속에서 조그마한 하나의 주체가 아니고 객체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또 받겠죠. 그런 부분은 불측지변에 대한 부분은 해석 능력 불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측지변이 또 이런 게 있어요. 로또 복권 아니면은 적석직 복권 하나 그냥 가다 끌렸는데 10억, 20억 걸리죠. 그거는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불측지변이 생기는 원리를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이게 이제 이 축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축 간의 변동이 일어나거든. 편차작용에 의한 불측지변이 생긴다고 이론가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제가 찾아봤거든. 왜냐면은 우리가 불측지사가 생기는 것은 결국 태양의 어떤 자기장의 능력, 그 다음에 그 자기장의 영향을 받은 지구 전체의 틀 속에서 인간의 영향을 넘어서는 영향이 들어왔을 때 불측지변이 생긴다고 보거든. 그래서 왜 우리가 그 태양에서 강력한 흑점 폭발이 일어난다든지 강력한 오로라라든지 자기장이 일어났을 때는 꼭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쓰나미라든지 지구의 강력한 자기장에 의한 불측지변이 생겨난다고. 거기에 영향이 편성해서 일어나는 어떤 교류작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해봤어요. 네, 질문. 청산합의 제4조에 이게 있으면 그게 만일에 제가 무게가 있는데 그런 무게 합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없어지고 그게 두 개 이제 화기운으로 있는지 그
나에겐 소중한 개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 아, 일주일에 무술이 어디 한번 불러봐요. 그건 일주가, 네, 불러봐요. 연주가 네. 정리, 개묘, 시술, 임술. 자, 이 팔자는 결국 토끼 묘자를 쓰죠. 토끼 묘가, 이 토끼 묘죠. 토끼 묘자를 쓰니까 무토일간에서 토끼 묘자를 쓰면은 묘월이죠, 묘월이. 묘월이잖아요. 그러면 토끼 묘는 뭐냐면은 봄이죠. 봄은 올라가는 운동이잖아. 올라가는데 관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보통 교육, 건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건설, 그 다음에 어류, 뭐 이런 쪽에 토끼 묘자 자체를 써가지고 아니면은 이제 말로 얘기하는 필설, 이런 쪽 분야에 간다고 보는 거지. 근데 지지 자체가 벌써 여기에 묘미가 합의되어 있죠, 지지에. 그죠? 묘미가 합의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목의 기운이 강하다는 뜻이라고. 그럼 내는 이 기운을 강하게 써버린 거지. 묘미 삼합이잖아. 그죠? 해묘미 삼합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이분은 결국 젊은 시절에 나눴을 때 지금 교육, 의료, 건설, 필설 이쪽에서 이 분야를 써먹는데 여자가 건설 파트는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의류나 디자인 이런 쪽 아니면 결국 교육이죠. 교육 필설이죠. 직종이 뭐였죠? 학원했죠. 그게 교육 필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천간에서는 이게 뭐냐면은 결국 재성이죠. 정제. 그러면은 재관이 되니까 결국 이제 내가 전체적으로 내가 교육 필설 이런 교직의 모양으로서 내가 정해져 있는 돈을 벌어먹고 산다. 그리고 이 부분이 뭐냐면 남편이잖아요. 남편도 결국 이런 유사한 모양이다. 남편은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러니까 계속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프고 나서 이제 조금씩 움직여요. 그래요? 계속 아파야 되겠네. 그리고 이제 지지 자체가 여기서 술술이죠, 술술. 술술이면은 이제 임술이라는 글자, 무술이라는 글자가 되게 강한 글자인데, 술은 시 자체가 술시란 말이에요, 술시. 7시부터 9시란 말이에요. 그죠? 7시부터 9시에 술시는 일을 하는 시간이 아니잖아. 생각을 하고 여유있게 머리를 쓰는 시간이거든. 근데 인생이 많이 된 여기 왔잖아. 여기 임수가 겨울이죠, 겨울. 그럼 난 공부란 말이야. 할 수 있는 게 공부라니까. 이제 이 공부, 내가 그때 공부를 해라고 기억하는데. 근데 너무 예전적으로 했더니 그 119도 신경하고 그래서 안 맞는 것 같다 싶어요. 선생님, 그럼 내년에 기해년이면 해묘미 이렇게 해서 세 개가 다 이루어지면 뭐 또 좀 더 좋은가요? 내년이 기해년 세운으로. 이제 세운을 분석할 때는 이제 이것도 분석하는데, 이제 우리가 술 다음에, 무술 다음에 기해가 오잖아요. 해가 오면 해가 이 팔자에서 뭐예요?
수가 뭐냐고. 수가 횟수죠. 해죠. 록이죠, 록. 재운이 오죠, 재운이. 이래서 좀 떨어지는 거예요. 재운이 오면서 결국은 뭐냐면은 제 다음에 목이 오죠, 목. 목이 장생이 되잖아, 관이. 관이 장생이 되니까 이제 어떤 새로운 직종이나 직장 또는 아니면은 이제 새로운 공부, 응? 이런 쪽의 모양을 내가 갖추고 가는 거지. 그 대운 자체가 지금 대운이 어디에 와 있죠? 가만히 묘. 지금 유대운 좀 걸렸나? 유대운 걸릴 때, 여기 걸렸다, 유대운. 유대운 맞아, 유대운 걸렸어. 이 여자가 유대운 걸리면은, 유대운 맞을 거야. 기후대운이래요. 맞죠, 유대운. 여자가 유대운 걸렸단 말이지. 유대운 걸렸으면은 유대운에 공부해가지고 살아나야 된다. 여자가 음의 대운 중에서 가장 음한 대운을 왔으니까 움직이다가 하면은 본 위로 가야 돼. 하늘나라 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라고 한 이유가 그거라니까. 공부를 무리 없이 조용히 명상하듯이 하셔야 된다고. 이 대운 잘못 써먹고 다음에 술대운 넘어가고 해대운 넘어가고 하면은 괜찮다고. 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 공부를 해서, 이 공부를 계속 하셔가지고, 역학 카페 내지 이런, 요즘 하는 데 있잖아. 사주 카페 같은데, 조그마한 걸 해서 운영을 해가 생활을 부과하면은 번영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내가 그때 얘기를 했는데 체계적으로 좀 해라고. 체력이 안 받쳐주니까. 체력이 안 받쳐주는, 체력을 공부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공부를 해가 죽은 사람은 없단 말이야. 다른 거 하다가 죽으면 죽었지, 공부하다가 죽은 사람은 없어요. 그럼 선생님 질문 있어요? 없어요. 다른 분 질문 있어요? 질문 없어요? 다음 주에는 없죠? 다음 주에는 쉽니다. 다음 주 쉬고 다 다음 주. 그러니까 이제 노동절이 5월 1일인가 그렇죠? 그 때문에 쉬고 다 다음 주에 들어가는 거로. 그렇게 할게요. 그럼 2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